호박이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6년 12월 18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망의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열리는 일요경마입니다. 해마다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열릴 때는 그날에는 유난히 고배당이 많이 터져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자, 일요경마 편성을 보면요, 불안한 인기마가 배당팔에 헛바람을 불어주는 레이스가 많아요.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가 고배당이 터지는 겁니다. 인기마가 대가리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데 고배당이 터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호 경마는 불안한 인기마가 많다, 다시 말해서 고배당을 노릴 경주가 많다라고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요, 8경주가 재미가 있어요. 8경주. 아마 오늘 1호 경마 레이스 중에 가장 혼전도가 심한 편성이 아닐까 싶은데 8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려갑니다. 9경주 그랑프리 대상경주도 사실 추천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냥 마번까지 다 오픈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10경주가 승부경주로 또 강하게 붙어볼 배당 가치가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경주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까지 고배당을 노리고요. 자, 교차 레이스 중에는 2경주가 또 은근히 배당이 짭짤해요. 강민이 인기도를 좀 살펴봤을 때는 인기 순위 한 7위권, 6위권 되는 말이 여기서는 무조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차경주 2경주도 추천경주로 노려갑니다. 그래서 교차경주 2경주와 서울경마 8경주, 10경주, 11경주 승부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살펴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경주 2세마 경주. 9번마 라운노키는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강하게 노렸다가 3착에 머물렀는데 뭐 상대들이 좀 강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이마필은 내추럴 기대는 악벽이 정말 불안합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복귀를 해보면 9번마 라운노키 좀 앞선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4번마 파워스윙, 5번마 헌터호크, 또 10번마 골든스텝 뭐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있는데요.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에서 좀 더 세게 읽어줄 마필이 9번마 라운노키다. 1번마 더 밀어붙여가 1번 게이트에서 이게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그야말로 뽕을 뽑은 거거든요. 문성이라서 인기마로 팔린다. 뭐 기록 자체로만 보면은 여기서 뭐 강축으로 팔리겠네요. 배당판에 올머리로. 자, 이 마필도 축막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3번마 골든스텝이라는 마필이 10월 2일 경주에서 외곽에서 그냥 가는 대로 대충 타면서 착착 크게 깨졌어요. 근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그냥 선행을 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압박을 심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까지 살아있더라. 10번마 골든스텝이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는 조건이기 때문에 10번마 골든스텝을 여기서는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0번마 골든스텝, 10번마 골든스텝을 노리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경주 11월 18일 일요경마 2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경주입니다. 토요경마 2경주와 분할이 됐는데요. 똥말경주입니다. 워낙 편성 자체가 지금 똥이다 보니까 1번마 앤드리스 러브, 또 10번마 단비, 2번마 파이어볼, 5번마 우나카비오,
그렇게 팔리겠네요. 9번마 리틀 윙까지 1번, 2번, 5번, 9번, 10번 이렇게 팔리는데 아마 당일 배당판에는 10번마 단비가 그래도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꾸준하기 때문에 이게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자, 이 마필은 강민이 직전 경주도 좀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요. 10월 29일 경주에서 철룡이가 타면서 이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한 거예요. 초반에 선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쫓아가면서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전 경주 좀 노려봤는데 외곽 게이트니까 안 되더라고요. 외곽 돌다가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단비가 액면 자체는 가장 좋습니다만 충마로 놓고 갈 수 있을지, 오늘도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5번마 우나카비오가 좋습니다. 7월 10일 경주에서 뭐 큰 배당 아니었습니다만 9.3배 딱 3마리로 압축 막고를 찍어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원래는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인데 최근 경주에선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쫓아가는 전개도 좋습니다. 직전 경주는 뭐 김화 런치, 산이슬 만만치 않은 편성이 있어. 산이슬은 지난주에 또 들어온 마필이고요. 그래서 5번마 우나카비오가 기본 사이즈는 출전 마필 중에 가장 센 놈이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아마 인기도에서는 한 3위권 정도 팔릴 것 같으네요. 지금 여기서 깜빡이는 안쪽에 있는 엔드리스 러브가 팔릴 거고 파이어볼이 선행 간다고 팔릴 거고 한 인기 3위 팔리겠습니다. 5번마 우나카비오를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1번마 엔드리스 러브는 참 이건 진짜 보여준 액면만 놓고 보면 그냥 똥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게 10월 29일 경주를 보면 도무지 이거는 뭐 추천드릴 만한 근거가 없고 직전 경주도 좀 이렇게 후미권에서 참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끝걸음이 살아 있었는데 서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월 29일 경주처럼 서두르면은 끝걸음이 나오질 않고 직전처럼 조금 참으면은 끝걸음이 나오고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요거는 한번 세게 보지 않습니다. 요거는 여기 깜빡이로 팔리면 제가 현장에서 웬만하면 그냥 접고 갈 생각이고 2번마 파이어볼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뛰었던 편성 자체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해볼 이렇게 좀 내용 있는 마필들과 뛰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판단돼요. 5번마 우나카비를 놓고 갑니다. 5번마 우나카비를 놓고 후착은 지금 현장감을 좀 살리면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6번마 상비군이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이네요. 자, 이 마피는 11월 5일 경주에서 그 발주기 안에서 그 요동을 치다가 그러면서 이 발주 나와서 바로 이렇게 낙마가 됐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좀 배당판 바람을 좀 많이 불었는데 제가 그냥 시원하게 꺾어드렸죠. 워낙 상대들이 좀 셌고요. 사실 이 마필 자체가 진짜 똥말이거든요. 이게 10월 15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외곽 선임을 쫓아가서 노머시를 오마시를 이겼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11월 5일 날도 깜빡이로 이게 팔리고 깨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상비군은 능력마가 아닙니다. 물론 편성 자체가 허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인기바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세게 보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인기 1위로 팔려요. 6번마 상비군은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인기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헤일러버드인데요.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선행 승부가 되죠. 2번마 땡스비는 선행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되는데 3번마 헤일러버드가 훨씬 빠릅니다. 2번마 땡스비는 직전 경주 그냥 시원하게 꺾었어요. 안 된다라고 그냥 팔리든지 말든지 꺾었는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아예 바닥을 쓸었는데 10월 22일 경주를 보면은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선입으로는 안 돼요.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빠른 순발력이 아니고 3번마 헤일러버드가 초반 스피드는 더 빠릅니다. 10월 15일 경주에서 3차까지 왔을 때에
그때 당시에 초반에 몰다가 그냥 붙잡고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밀었으면 거기서 선행 무조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게이트 이탈 속도 자체가 빨라요. 그래서 3번마 헤일로보드는 여기서 선행이다. 선행이면 돌죠. 1000m는 또 돕니다. 3번 헤일로보드 인기 바로 팔릴 거고. 7번마 데저트 이글이 8월 28일 경주에서 2차권에서 우르르 뭉쳐 들어왔던 그 내용이 나쁘질 않았죠. 자, 그래서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좀 째려보고 있는데,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그 스타트 나오면서 좀 착지 불량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주 내용을 복기를 해보면 이게 착지 불량이 없었다 해도 올 수 있었을까? 그거는 조금 좀 의문인데, 어쨌거나 최근에 뛰었던 그 편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7번 데저트 이글은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면 한결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동해비카가요, 이게 아마 배당판에 깜빡이 내지는 뭐 대끼리 내지는 중대끼리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직전 경주 강민이 대가리를 놓고 10.7배를 때려 먹었던 경주 아닙니까? 에마비상 선행하고 동해비카 쫓아가서 그냥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버린다 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10.7배 승부 막건으로 대가리 놓고 때려 먹었는데, 문제는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너무나 약했어요. 사실 그 암말들만 뛰는 경주였잖아요. 암말들만 뛰는 경주, 일부러 암말 경주를 좀 노리고 나오면서 그렇게 쏴먹었던 그런 내용인데, 제가 현장에서 의지도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인기 5위를 충마로 놓고 때렸어요. 어쨌거나 11번 동해비카가 여기서 외곽으로 밀렸는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마필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10월 9일 경주를 보면 초반에 선행을 붙들고 내주고 쫓아가면서도 좀 선행 경합성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해누리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갔던 해누리를 자력으로 쫓아가서 이겼다. 해누리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11번 동해비카가 해누리 정도는 누릴 수가 있다. 11번 동해비카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편성상 11번 동해비카, 그리고 7번 데저트 이글이 또 문생에서 인기만을 팔릴 거고, 11번 동해비카, 자, 요거 당연히 현장에서 마체중 좀 점검을 하고요. 11번 동해비카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시카고 아트, 3번마 에마비상, 6번마 아라치치, 11번 대성말리, 12번 노트인 드라마. 자, 이렇게 5마리가 팔립니다. 1번, 3번, 12번, 그리고 11번. 뭐 이런 순으로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뭐 이렇게 팔릴 텐데, 1번마 시카고 아트는 이거는 강축입니다. 강축으로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행심사 때 보니까 스타트는 굉장히 빨랐는데 일부러 붙들고 쫓아가면서 모래를 많이 맞춥니다. 엄청나게 모래를 많이 맞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추진 동작이 추진 반응이 어마어마해요. 활동적 기대치도 상당하고 생긴 것도 좋고요. 1번마 시카고 아트는 여기서는 그냥 축이다. 강축이다. 이렇게 인정하고요. 자, 문제는 후차권인데 3번마 에마비상이 직전 경주에 강민이 좀 전에 뛰었던 동해비카죠. 동해비카를 놓고 에마비상의 승부막건 10.7배를 때려 먹었습니다. 선행을 하고 그대로 버텨냈죠. 이 마필 계속 선행을 하고 지구력이 좀 부족했던 마필인데 10월 16일 경주에서 끈기가 보강이 된 모습을 보였고, 직전 경주는 현장 승부지도 만땅이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고 때렸어요. 근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정말 약한 편성이었죠. 제가 좀 전에 상경주도 말씀드렸듯이 암말 경주였어요. 그래서 편성 자체는 강하지 않았다. 여기서 선행은 갑니다. 3번마 에마비상이 다시 선행을 가는데, 외곽에 있는 11번마 대성말리라는 마필이 또 이게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이게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뛰는 마필이죠. 9월 24일 경주에서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외곽을 뱅뱅 돌았던 마필. 10월 2일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버텼을 때 그때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 직전 경주
한 5위권 선입 전개를 풀어갔는데 끝걸음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모래를 전형적으로 모래를 안 맞아 뛰는 마필인데 3번만 에마 비상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만 에마 비상은 여기서 지금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세게 읽어주기가 어렵겠습니다. 배당 가치 없다는 뜻입니다. 11번 대성만리도 외곽 게이트에서 이게 인기바로 팔릴 텐데 뭐 세게 읽어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이걸 일단 뭐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니까. 12번 로트인 드라마가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는데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모래 압력이 좀 불안해서 8월달 경주 여러분들 보시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8월달 경주에서 실격을 당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래를 안 맞으려고 계속 외곽을 들고 오바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 깨진 거예요. 실격을 당한 겁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전 경주는 인기마로 팔려도 세게 보지 않았어요. 오바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직전 경주에 초반에 선행을 나서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을 많이 쓰고 오바지를 하고 선행을 간 거죠. 딱 그 그림으로 죽은 겁니다. 로트인 드라마도 1000m 줄어든 경주 거리가 분명 유리한 조건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또 너무 저배당으로 형성되는 그런 상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자, 후차권에서 이 4번 아라치치가 좋습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이 4번 아라치치가 주행 심사 때 보면은 초반에 모래를 맞고 좀 주춤주춤 하긴 했어요. 근데 결승선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정말 좀 날카롭게 끝걸음이 살아 있었던, 마지막엔 붙들고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9번마 올드스피드라는 마필도 중속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마필 좀 실전 막건으로 그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만 시카고 아트를 강축으로 놓고 후차권에서는 3번, 11번, 12번 공교롭게도 이게 뭐 대끼리, 준대끼리, 준준대끼리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1 놓고 3번, 11번, 12번. 하지만 여기서 노려되는 마필은 4번만 아라치치와 9번만 올드스피드를 조금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8일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7번마 태양의 신화 직전 경주에 3.2배 압축 막건으로 적중했는데요. 유현민 기수 다승 경쟁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승군전이라도 7번마 태양의 신화가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깜빡이로 팔리는 1번마 고려의 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직전 경주는 강민역을 축마로 놓고 때렸어요. 그래서 27.6배를 압축 막건을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57kg의 부담 중량,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깜빡이로 가는데 정말 조심스러운 마필이에요. 직전에 그 거위의 꿈이라는 마필과 동반 입상을 했는데, 거위의 꿈은 지난주에 인기만 잔뜩 모고 바닥을 쓸었잖아요. 5착인가 6착인가 맞죠? 거위의 꿈이. 그러니까 고래의 꿈이 뛰었던 직전 경주 편성이 강하지 않았고, 또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강민이 축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고. 자, 그런데 오늘은 부담 중량 들었어요. 그리고 레이팅도 지금 34점입니다. 승군 레이팅에 딱 걸려있죠. 턱걸이에 걸려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해요. 계속. 그래서 지금 1번마 거위의 꿈이 깜빡이로 팔린다면 이거는 못 믿는 겁니다. 1번 고려의 꿈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7번 태양의 신화, 4번마 그린 좋습니다. 직전 경주 쫓아가면서 태양의 신화를 5마신을 이겼는데, 물론 태양의 신화가 그때보다는 걸음이 더 늘어난 모습이긴 해요. 근데 4번 그린 봐줘야 되고, 2번마 모닝바람새가 승군전에 늘어난 경주거리인데 선행이죠. 선행이면 역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모닝바람새, 4번 그린, 7번 태양의 신화. 자, 이렇게 3마리, 2번, 4번, 7번. 자, 3마리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 5경주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게 정말 이런 경주가 터지면 좀 다부지게 터질 수 있어요. 지금 인기 많은 1번마 벨라로라, 3번마 샛별아침,
6번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송암강자, 뉴캐슬, 뭐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6번은 언제 어디서나는 7월 28일 경주에서 강민이 이건 승부지 대가리다. 무조건 대가리다. 대가리 세워놓고 280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아예 뭐 완전하게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이죠. 이 마필의 단점,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지 못하면 능력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자, 오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에요. 7번마 당찬 모습이 초반 스피드가 빠릅니다. 거리 적성이 1300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여기서 선행은 7번마 당찬 모습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 안쪽에 있는 2번마 검난이라는 마필이요, 이게 지금 계속 안 가고 있는 마필인데 7월 9일날 17.3배를 적중했고, 그 뒤로 승군 이후에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스타트 자체는 굉장히 빨랐거든요. 10월 22일 경주도 스타트는 정말 빨랐는데 그냥 붙들고 계속 쳐집니다. 계속 쳐지고 안 갔고, 직전 경주도 외곽이라서 처음부터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갔고, 9월 10일날 승군전에 또 안 갔고, 계속 안 갔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2번마 검난이 안쪽 게이트 밀면 여기서 선행입니다. 6번마 언제 어디서나 보다도, 7번마 당찬 모습보다도 2번마 검난의 초반 선두권 전개 조심해야 됩니다. 터지면 2번마 검난. 재밌네요. 그 안쪽 게이트 잘 뽑았네요. 그리고 7번마 당찬 모습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는 쫓아가면서도 거의 2차권에서 착차 없이 우르르 뭉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7번마 당찬 모습, 2번마 검난, 요 두 마필은 고배당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1번마 벨라로라가 9월 24일날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그 내용은 좋았습니다. 이 옥녀봉이 선행을 했는데 앞선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자력으로 그 대가리까지 친 그 경주 내용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최근 경주를 보면 특히 직전 경주도 안쪽 펜스를 정말 잘 타고 깨진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거 뭐 배당팔에 올버리로 팔릴 분위기 같아요. 근데 이것도 충막감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요. 송암강자는 직전전 3착을 오긴 했는데 워낙 좀 착차가 컸고, 12번 뉴캐슬이 지금 2주 만에 출전하고 있어요. 직전에 외곽을 돌고 마지막 탄력이 좋았죠. 추입 탄력이 좋았죠. 근데 최근에 뗐던 편성은 또 굉장히 약했죠. 안쪽에 3번만 샛별아 팀이 감량 이점이 좋은데 이게 직전 경주 깜빡이로 팔렸는데 강민이 꺾었어요. 왜요? 이거는 1300m 거리 적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꺾었는데 지금 뭐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인기마로 팔릴 것 같아요. 자, 이래저래 지금 인기마들이 다 불안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관심 마필은 2번마 검난, 그리고 7번마 당찬 모습, 이 두 마필은 고배당으로 관심 두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부산 교차 2경주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2경주는 현장 승부 경주로 강하게 붙어봅니다.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6번마 스바딜 파리가 아마도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마필은 10월 9일 경주에서 마이너스 14kg, 직전 경주는 플러스 20kg, 계속해서 체중의 기복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경주에서 정상 컨디션이 아닌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오늘은 부담 중량까지 3.5kg까지 늘어나 있는 조건입니다.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다고 보고 많이 팔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필들은요. 1번마 블루댄서가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계속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근데 이 마필은 적정거리가 1600입니다. 9월 25일날 1600에서 그때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번마 블루댄서는 1600 경주 거리에서는 요거는 실전 막건으로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8번마 프렌치 거리 승군전이라서 좀 덜 팔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직전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기본 자질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봅니다. 오늘은 뭐 4kg 감량 조건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외에도 좀 배당을 노릴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2경주는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긴 분명 좀 배당이 엮여갈 수 있는 경주. 안쪽에 2번마 최강 드라이버도 강민의 관심 마필이 되겠고요. 또 11번 트리플 파티도 부담이 늘었어도 요것도 강민의 관심 마필입니다. 요런 마필 현장까지 좀 확인하면서 자, 이번 이 경주는 너무 좀 저배당에 연연할 이유는 없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바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당판에 인기 많은 8번마 드림슬로, 그리고 5번마 포에버킨, 6번마 하이유레카, 2번마 출에는 이제 안 팔리겠죠. 이제는 1번마 대행대박 좀 팔릴 것 같고, 4번마 미러클 투유. 인기 많은 8번, 5번, 6번. 자, 그렇게 팔리는 경주입니다. 8번마 드림슬로가요, 직전 경주 이빠이 지어짠 건 맞아요. 정말 뽕을 뽑아서 3착에 머무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편성이 만만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드림슬로라는 마필이 원래는 선행을 나서야 더 뛰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각질 변경을 계속해서 각질 변경을 시도를 하면서 최근 경주에서는 각질 변경을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더 뛸 일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1300m 거리 적응력도 좋고 또 문세영이기 때문에 제가 문세영 인기만은 웬만하면은 좀 잘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데 요거는 편성상 뭐 인정을 해야 되겠어요. 8번 드림슬로는 세게 봐줘야 되고 6번마 하이유레카라는 마필이 추임 마필이긴 한데 거리적성이 길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거리 추임마입니다. 단거리 추임마. 그래서 딱 1300m가 적정거리라고 판단되는데 가만 보면 직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또 은근히 강했죠. 그래서 6번마 하이유레카 봐줘야 되고 5번마 포에버킨이라는 마필은 10월 16일 경주에서 정글 드럼을 놓고 포에버킨 14.7배. 자, 배고픈 지하주기수다. 지하주기수는 탐색 없다.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 글로벌 퓨전이라는 마필을 160배짜리를 적중해 드렸을 때도 지하주기수였기 때문에 올웨이즈 위너를 그 160배짜리를 적중했을 때도 지하주기수였기 때문에 더 세게 추천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주기수가 언제 1군에 되는 말을 타겠냐는 거예요. 1군 되는 말 탈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말은 무조건 이빨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거 포에버킨이라는 마필도 지금 여기서 부담력이 늘었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는 건데 가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1300m 거리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5번마 포에버킨 안쪽에 1번마 대행대박이 승군전인데 1번 게이트 선행이죠. 근데 이게 단순 선행만은 아닙니다.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고. 자, 이래저래 지금 인기 마필 중에도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외곽에 있는 12번마 베스트키는 직전에 깜빡이로 팔려서도 꺾었습니다. 9월 4일 날도 인기 1위로 팔려서도 꺾었고요. 요거는 보호진 액면이 전부입니다. 지금 뭐 외곽이라서 좀 덜 팔릴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 안쪽 게이트에서 아주 약간 편성을 만나야 되는 마필이고 4번마 미러클 투유가 이게 분명 센 말이긴 한데 부담장이 56까지 늘어났네요. 그게 조금 56에서는 항상 좀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데 어쨌거나 직전 경주는 현장에서 재처리로 완전히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승부가 안 됐던 내용. 은근히 또 혼전이네요. 2번마 출에는 이거는 제가 인기마로 팔렸을 때 꺾었고 9월 3일 경주에서도 인기마로 팔렸을 때 완전히 책임 삭제했던 마필입니다. 이거 능력이 없어요. 이게 데뷔전에서 3차까지 온 게 그게 스타리랑이라는 마필이 다리가 부러지면서 어부지리로 3착으로 온 게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출에는 이제는 안 팔릴 것 같고 자, 이게 충마를 뭘로 잡고 가느냐가 참 까다롭네요. 근데 6번, 그러니까 5번, 6번, 8번 중에 5번, 6번, 8번 중에 충마를 잡고 가야 되는데 8번마 드림슬러가 조금 더 낫습니다. 8번 드림슬러는 현장에서 마체종을 좀 점검을 해 주시면서 이번 6경주는 뭐 인기마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경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12월 18일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의 중심에 세울 마필은 안쪽 게티 2번마 굿캐스팅, 2번마 굿캐스팅입니다. 데뷔전부터 한방 막건 때려 먹었고요. 직전 경기도 뭐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는데 이건 능력마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2주 만에 서둘러서 출전하고 있는데 놀라고 나온 게 아니고 돈 벌라고 나온 거예요. 2번마 굿캐스팅을 놓고 후착을 찾습니다. 자, 후착권에서 3번마 투수카로라빌, 5번마 배다리 고수, 7번마 최고질주, 8번마 대보름달, 10번마 슈퍼매치. 뭐 팔리는 마필 골고루 있습니다. 10번마 슈퍼매치가 대보름달과 같이 떴던 11월 18일 경주를 보면 대보름달에게 졌죠. 대보름달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그 출장 중 기수 낙마 박마로 제외가 됐던 그 레이스인데 다시 뛰면 10번마 슈퍼매치가 8번마 대보름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복귀가 됩니다. 이 8번 대보름달이 물론 부담 중량이 54kg까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대보름달이라는 마필 자체가요. 원래 이게 11조 김창옥 쪽에서 마방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물론 10월 24일날 강민이 추천 경기로 10배를 때려 먹었는데 그때 당시는 편성이 너무나 약했던 그런 레이스고요. 어쨌거나 8번 대보름달이 인기 1위로 여기서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하자 말씀드리고요. 10번만 슈퍼매치 일단 기본 막건 가져가시고 안쪽에 3번만 투수카로라빌 그리고 5번만 배다리 고수까지는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2번마 굿캐스팅이 어차피 강축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방 막건을 간다면 10번마 슈퍼매치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인데요. 여기 인기마는 9번마 해리온, 6번마 프로포즈, 3번마 장산불패, 4번마 티즈킹 그렇게 팔립니다. 9번, 6번, 3번, 4번 11번 아워캣도 조금 바람을 불 것 같고요. 9번, 3번, 4번, 6번 프로포즈가 깜빡이로 팔리겠네요. 6번 프로포즈가 선행이라고 보고 많이 팔릴 텐데 6번 프로포즈는 직전 경주도 정말 배당판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깨졌어요. 이게 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앞선을 가야 편안하게 가야 더 뛰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6번 프로포즈도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조심스럽고 9번마 해리오는 10월 29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 해리온이라는 마필은 사실 예전에 고배당을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이 해리온을 충마로 놓고 50배짜리를 작년 여름 야간 경마 때 제가 승부로 조져 먹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나올 때마다 이 마필의 전력 변화를 계속 살펴보고 또 여러 번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 경주를 보면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월 29일 날은 순군전에 인기 1위로 팔렸어도 책임 삭제 해드렸고 직전 경주도 얼레벌레 팔렸지만 신경 쓰지 않고 꺾었습니다. 선행을 나서면 더 뛰는 마필이지만 단순 선행만은 아니지만 이게 전개가 좀 상대적으로 잘 풀려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뭐 1000m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인기마로 팔려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요.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은 없고요. 4번마 티즈킹이 원래는 이게 굉장히 빠른 선행마죠. 근데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 그 주행 습성을 변경을 했습니다. 직전 경기는 뭐 쳐다보지 않았어요. 워낙 상대들이 강했고 또 앞선이 빨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부터 승부 타이밍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3번은 장산불패가 좋습니다. 자, 이 마필은 이게 원래는 선행마 도주마죠. 원래는 도주마인데 선행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그 이유가 겁이 많고 또 모래를 맞으면 좀 잘 안 뛰는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9월 4일 경주를 보면은 그 외곽에서 초반에 선행을 낯서지 못하면서 좀 밀고 나오다가 모래를 맞으니까 외곽으로 확 삐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3코너부터 이렇게 크게 돌면서 이렇게 빠가시키를 해버렸죠. 빠가시키 하면서 실격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전 경주 보니까 또 의외로 한 5위권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이 살아있었어요. 3번은 장산불패 좋습니다. 오늘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는데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입전개를 바로 붙여갈 수 있죠. 지금 초반 선행은 1번만 플라잉 볼트 1번 게이트 이점이 좋고요. 그리고 6번, 8번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노려보겠는데 8번만 위즈스파크는 직장 경주 정말 아주 그냥 처음부터 스타트 나오면서부터 채찍을 두들기고 가가지고 결국 선행을 뽑아 나서면서 버텨낸 게 그게 전부라고 봐요. 그래서 8번 위즈스파크는 여기서 뭐 선행 승부가 어렵고요. 이게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이 마필도 역시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이 좀 조심스럽죠. 3번은 장산불패. 3번 장산불패를 강하게 노립니다. 3번 장산불패를 강하게 읽어주시고 여기서 인기 많은 해리온 프로포즈 티즈킹 배당마로 주목합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이 두 마리는 좀 강하게 노려볼 가치가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9번마 당찬질주는 여기서는 강축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능력마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최근에 걸음이 확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 9일 경주 1600m에서 스바디팔이 곧장을 이길 때에 그때 그 외곽 선입 전개를 조금은 무리하게 펼쳐갔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1600에서 대가를 쳤는데 적정거리가 1600입니다. 부담쟁이 55.5km까지 늘어난 부분은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워낙 마체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9번은 당찬질주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착을 찾는데요. 자, 후착권에서는 3번만 퍼스트킹, 5번만 무적비카, 6번 더스타즈, 뭐 강등된 7번 노벨신화, 뭐 2번 포스타, 뭐 골고루 팔립니다. 근데 여기서 후차권에서는 6번만 더스타즈 1600이기 때문에 6번만 더스타즈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는 5번만 무적비카가 깜빡이로 팔려요. 근데 무적비카는 1600m 경주 거리라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주 거리가 1600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방 막건을 공략할 마필은 6번마 더스타즈다. 6번마 더스타즈를 일단 한방 막건으로 공략하시고 받치는 막건은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방 막건은 9번, 6번 막건이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상분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 막건을 노리고 들어가는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운전입니다. 1번마 블러싱바우, 5번마 황금들판, 6번마 바람이 분다, 또 12번 톡톡 여장군,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언급해드린 마필들 중에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이 없습니다. 1번마 블러싱바우가 1번 게이트라고 해서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10월 1일 경주에서 마지막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추입력이 상당히 날카로웠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이게 깜빡이로 팔렸는데 정말 열심히 가서 깨진 거거든요. 원래 이게 31조 마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31조에 있을 때부터 기본 자질을 후하게 평가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인기마로 팔리면 못 믿는 거고요. 5번마 황건들판이 직전 경주 인기 순위 10위였을 때 고배당을 고배당으로 입상을 했는데 너무 전개가 잘 풀린 거죠. 그냥 선행마 외곽에서 바짝 붙여놓고 그냥 따당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앞선에서 그냥 두 마리가. 근데 오늘은 부담주도 늘고요. 직전처럼 이렇게 서둘러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어요.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은 딱히 없지만 그렇다고 황금들판이 직전처럼 앞선에 붙여갈 수 있느냐?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번 황금들판이 인기마로 팔려도 못 믿고
6번마 바람이 분다는 정말 이거는 개바람만 불다 깨지는 레이스가 너무나 많았죠. 8월 21일 경주 인기 2위, 9월 달에 인기 1위, 또 10월 23일 날 인기 2위.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렸고 바람만 불다 깨져. 이게 원래 이 마필도 51조에 있었던 마필인데 51조에 있을 때도 참 뭐 이빠이 간다, 뭐 무조건 된다 그렇게 나오고 깨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6번마 바람이 분다도 편성상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기마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외곽의 12번마 톡톡 여장군이 직전에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9월 25일 경주에서는 결승선 전방에서 또 채찍을 놓쳤기 때문에 2착에 머물렀던 마필이죠. 그래서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직전 1200보다는 오늘 1700 늘어난 경주거리가 한결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톡톡 여장군이 인기마 중에는 그래도 12번 톡톡 여장군을 조금 더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축으로 노리는 마필은 이 중에 없어요. 자, 강민이 축마로 노리는 마필은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한 7위권, 8위권 될 것 같아요. 그 마필을 축마로 갑니다. 경주거리가 1700이고 이미 언급해드렸듯이 이번 경주 앞선이 빠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승선에서 막판 뚝심을 보일 마필,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간 마필. 자, 고배당에 축마로 놓고 후차골에서도 이변이 가능합니다. 복대복 막건이 엮여 들어갈 수 있어요. 뭐 7번마 그레이트 조이 같은 마필도 2월 달에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뭐 결승선에서 진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틀어서 나오더라고요. 물론 1700 늘어난 경주거리에 대한 변수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감량 조건이고 안 팔리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몇몇 마필이 보이는데 저처럼 이번 8경주는요.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확실하게 축마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집니다. 8경주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8일 부산 교차 5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 자, 이번 5경주는 2번마 영토대왕이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요거 영토대왕은 제가 직전 경주도 깜빡이로 팔렸어도 꺾었거든요. 그리고 10월 7일 경주에서도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꺾었어요. 그 전에 이게 3연속 입상에 성공한 마필이죠. 계속 3연속 입상을 성공했을 때에 그 상승세가 좋았는데 왜 꺾었냐면 선행을 나서기 어렵다고 보고 꺾은 겁니다. 상대 선행마가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래서 영토대왕이라는 마필은 되든 안 되든 선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쪽 게이트를 일단 잘 뽑았어요. 이게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3번은 유성처럼이라는 마필은 뭐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 강민이 쌍대가리로 놓고 4배짜리 큰 배당 아니었으면 적중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뛰었던 경주가 강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4번은 골든스카이도 직전 경주 나름 열심히 가서 3착인데 뭐 경주 내용적으로 뭐 나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상대들이 좀 강했으니까. 8번은 영원축제는 9월 4일 경주에서 이걸 축마로 놓고 12.3배를 때려 먹었는데 1억 4천만 원짜리 비싼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보여줄 게 많다라고 계속해서 강민이 나올 때마다 9월 30일, 10월 23일 계속해서 실전 막건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직전 경주는 현장에서 제가 이거를 삭제 처리했습니다. 인기 3위로 팔렸는데 왜 꺾었냐면 상대들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1400 늘어난 경주 거리에 검증이 필요하다. 이게 뭐 인기바로 팔릴 그런 사이즈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꺾어드렸죠. 근데 오늘 다시 1200으로 경주거리를 줄였어요. 1번마 폭풍신화는 고배당 관심 마필로 째려봅니다. 직전에 뛰었던 그 승리 엉클모, 그 I'm your father 편성이 너무나 강했죠.
I'm Your Father가 경남 도미일보배 2세마 대상경주 우승한 마필 아니겠습니까? 원더월을 이기고. 그러니까 이 그 폭풍신화가 뛰었던 직전 경주는 정말 강한 편성이었다. 그래서 1번 폭풍신화가 2번 영토대왕보다도 더 빨라요. 사실 기본 사이즈는 예전의 순발력을 보면 이 영토대왕은 밀어서 선행을 가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인기 1위로 팔려도 계속 꺾었던 거고, 폭풍신화는 게이트 이탈 속도 자체가 빠릅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면 폭풍신화가 여기선 선행 승부 됩니다. 그래서 고배당은 1번마 폭풍신화, 그리고 경주거리 줄어든 8번마 영원축제까지는 관심권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2번, 3번, 8번 다 가능하지만 여기서 배당가치 측면에서는 1번마 폭풍신화와 8번 영원축제를 조금 더 강하게 노려주실 이유가 있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2300m 그랑프리 대상경주입니다. 이번 그랑프리 대상경주를 강민이 추천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은 3번마 파워블레이드, 5번마 트리플라인. 5번마 트리플라인이 인기 1위로 팔리겠네요. 5번 트리플라인, 3번마 파워블레이드, 그리고 16번 클린업 조이, 7번 석세스 스토리, 1번 동방대로 그렇게 팔립니다. 5번, 3번, 16번, 7번, 1번. 자, 그렇게 팔리는데 3번마 파워블레이드는 안 봅니다. 3번마 파워블레이드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직전 경주에 그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트리플 라인과 같이 떴잖아요. 19조에서. 근데 직전 경주를 복귀를 해보고 그 구간 타이밍을 계산을 해보면요, 2300m에서 오늘은 안 돼요. 그래서 3번만 파워블레이드는 인기 1위로 팔려도, 깜빡이로 팔려도 요거는 안 봅니다. 16번 클린업 조이가요, 직전에 KRL컵 클래식 대상 경기에서 강민이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쌍이다. 8월 14일 경주는 위닝앤디와 한 방을 때렸을 때, 그때 위닝앤디는 감량 조건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위닝앤디가 조건으로 이긴 거지 능력으로 클린업 조이를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7월 3일 경주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주에서는요, 원래 이 클린업 조이라는 마필이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스타트가 좀 늦발하고 점프하고 덜컹하고 이렇게 스타트를 가는 스타일 마필입니다. 그런데 끝번 신청을 하면서 늦발을 하더라도 중속으로 이렇게 선두권 외곽까지 딱 붙여놓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7월 3일날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주에서는 끝번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5번 게이트를 받은 겁니다. 5번 게이트.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월 13일날 이게 깜빡이로 팔렸어도 정말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오늘 끝번 받았어요. 직전 경주도 스타트 나면서 덜컹하고 늦발하면서도 대가를 쳤는데 언비터블 7마신 이긴 겁니다. 요거는 되는 마필이죠. 지금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이게 3년 연속 출전 중인 마필인데 오늘은 정말 해볼 만한 편성을 정말 잘 만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3세마 국산마 3세마 그 3강 경주를 우승했던 파워블레이드, 그리고 3세마 대상 경주에서 계속 선전하고 있는 트리플 라인, 뭐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바로 팔리는데, 반면에 16번 클린업 조이는 외산 마필, 그리고 계속해서 외산 강자들하고만 뛴 거예요. 어쨌든 16번 클린업 조이는 전개 상황이 2300m가 상당히 유리하죠. 5번마 트리플 라인은 솔직히 직전 경주 강민이 뛰는 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무식하게 잘 뛰더라고요. 근데 이 마필이 9월 11일 경주에서 그 코리아컵 대상 경주에서 그 선입권에 쫓아가던 마필들이 일찌감치 일본 마필들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잘 풀렸던 내용이라고 복귀가 되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대상경주, 대통령배 대상경주이긴 했습니다만은 편성 자체가 셌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국산마 경주였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외산마들이 뛰는 혼합경주이기 때문에 트리플 라인의 직전 경주 내용 자체를 월등하게 좋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경주도 보면은 그 국산마 오너스컵 경주를 뛰었던 마필이거든요. 이게 7월 3일날 부산 광역시장배에서는 또 큰 착차로 2착을 들어갔잖아요. 그때 당시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클린업 조이가 그때 끝번이 신청이 안 되면서 고전했던 내용이지, 만약에 그때 클린업 조이가 끝번을 받고 제대로 뛰었으면 트리플라인 이길 수 있었다고 복귀가 돼요. 결국 5번마 트리플라인도 2300m라는 거리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고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5번의 19조 마방이 깜빡인데 다 부러질 수 있어요. 5번 트리플라인은 배팅권에는 가져갑니다만은 3번 파워블레이드는 여기서는 강민은 세게 보지 않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고배당을 노릴 필요가, 고배당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작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 그 볼드킹즈라는 마필입니다. 볼드킹즈. 그리고 2착을 했던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6번마 금포스카예요. 작년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서 강민이 금포스카이를 고배당으로 노렸었거든요. 아, 근데 이 볼드킹즈를 제가 안 봤어요. 왜냐면 볼드킹즈가 7연승을 달리는 그 과정이 너무나 선행이 편안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면 좀 나서지 못하는 그림에서 2300m는 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이 볼드킹즈를 충마로 잡았으면은 배당이 140배인가 그랬어요.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경주였는데 너무나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 대상이 바로 6번마 금포스카인데 이 마필은 2300m의 강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죠. 뭐 7월 3일 경주에서도 뭐 트리플 라인, 뭐 벌마의 꿈, 뭐 이런 마필들에게 깨졌습니다. 부산 광역시장배에서. 그리고 8월 14일 오너스배에서 깨졌고 9월 11일 코리아컵에서도 깨졌고. 그런데 강민이 이 마필을 세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 9월 달에 뛰었던 코리아컵이거든요. 그 코리아컵을 복귀를 해보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일찍 그 외산마 일본 원정 마필들이 넘어가면서 선입권이 뭉개져서 선행마도 죽고 선입권 쫓아가는 말도 죽었잖아요. 근데 그 금포스카이라는 마필이 쫓아가면서도 끝걸음이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300m면 작년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에 입상했을 때 보면 볼드킹즈 바로 뒤쪽에 딱 붙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그냥 선행마 죽고 그냥 선입권에서 한 3-4마리 뭉쳐갔던 그 상황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오늘도 그런 전개가 됩니다. 초반 선행을 나설 마필을 보면 석세스 스토리, 벌마의 꿈, 뭐 천적, 한라축제 이런 마필들인데 다 작죠. 그 뒤에 쫓아갈 마필, 바로 2, 3, 3선에 붙여가 쫓아갈 마필이 금포스카이기 때문에 고배당은 금포스카이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기 마필 중에는 16번 클린업 조이, 16번 클린업 조이와 또 배당 마라손 6번마 금포스카이. 강민이 볼 때 금포스카이가 여기서 작년에 입상을 했다 하더라도, 작년에 그랑프리에서 2착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거의 뭐 한 10위권 밖으로 팔릴 거예요. 배당가치 충분합니다. 6번마 금포스카이를 고배당으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 6경주입니다. 혼합 2군 1200m 핸디캡 경주.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부산 경마가 휴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를 잘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 유현명 기수와 서승훈 기수의 다승 경쟁이, 지금 유현명 기수가 100승을 지난주에 찍었죠. 그리고 서승훈 기수가 지금 99승입니다. 기승 정지에 걸려있고. 그래서 5번마 가속 엔진은 유현명 기수 안장인데 여기서는 뭐 당연히 대가리 승부가 되겠습니다. 2번마 인디언스타는 9월 19일 경주에서 메인스테이의 인디언스타, 제가 인디언스타를 축마로 놓고 15.5배를 승부로 때려 먹었어요. 그 편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메인스테이가 능력 마필이죠. 자, 그랬는데 직전 경기는 제가 이 인디언스타가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꺾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속 엔진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가속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페이스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디언스타가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가속 엔진의 압박을 견딜 수가 없다.
결국 인디언스타는 인기 1위로 팔리지만 꺾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인디언스타 직전에 꺾어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속엔진을 실전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경주입니다. 자, 오바마 가속엔진은 지금 부담 중량의 변수가 있어요. 직전보다는. 하지만 동일거리 1200에서는 오바마 가속엔진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충마로 놓고 갈지는 현장까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절대 꺾을 수 없는 마필이죠. 10번마 미러클 라인이 1800에서도 이게 잡아 돌았던 마필이죠, 예전에. 근데 직전에 2200 경주에서 초반에 선행을 나서고 무너졌는데 1200 경주 거리는 이게 쫓아가는 전개가 돼요. 부담장 5km 늘어난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번마 미러클 라인과 5번마 가속 엔진, 5번, 10번. 1번마 타피 포인트가 복병마로 팔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서울 경마장에 있다가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경마장에 내려가자마자 이게 또 바로 대박을 터뜨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전형적인 단거리 마필입니다. 단거리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 1번 게이트라면은 이것도 무시는 할 수 없지만은 최근에 보여준 액면, 특히 직전에 보여준 액면은 정말 전부라고 봅니다. 6번마 박수천은 제가 여러 번 고배당을 노리다가 최근에는 계속 꺾고 있거든요. 이건 단거리는 좀 어렵고. 7번 유성 파이팅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 선행마가 좀 강하고. 4번 맥앤치즈도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보고요. 뭐 없네요, 따로. 뭐 배당이 터지면 고바마 스팅레이 정도? 스팅레이는 뭐 1200에서는 강한 마필이니까. 5번, 10번을 기본 막건 갑니다. 5번, 10번 기본 막건 가져가시고요. 당연히 뭐 현장감을 살리면서 배당마로 쓰는 고바마 스팅레이나 또 1번마 타피 포인트 정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후반부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은 인기마 싸움처럼 그렇게 꼬시는 경주예요. 인기 1위 팔리는 마필 11번마 썸마스타, 그리고 9번마 마상기제, 6번마 옥녀봉, 저렇게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6번마 옥녀봉은 직전 경주 1300m 경주 거리에서 정말 열심히 가서 깨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줄어든 1200m 경주 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편안하게 선행을 갔을 때에 더 뛰는 마필이고, 그리고 그동안 뛰었던 그 상대들이 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9월 24일 날도 보면은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고, 물론 벨라로라가 잘 뛴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리차를 정말 많이 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거리가 좁혀졌거든요. 그래서 6번마 옥녀봉도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사실 전부라고 보거든요. 9번마 마상기제는 10월 23일 경주에서 강민이 승부지 충마로 놓고 강하게 때렸던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이 유력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직전 경주도 선행을 나서고 초반에 선행을 나섰다가 바로 내주고 외선에 붙였다가 자기 힘한 배가 잘 돼서 온 건데, 최근에 뛰었던 편성 자체가 강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 페이스 자체가, 초반 페이스 자체가 직전과 그 10월 23일 그 페이스와 오늘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더 빠른 페이스, 하이 페이스이기 때문에 9번마 마상기제가 여기서 편안하게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자력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부담장까지 늘었고요.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고, 11번 썸마스타는요 8월 21일 경주에서 진로가 막혔잖아요. 결승선에서 진로만 안 막혔으면 무조건 2착 대가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9월 11일 날 노렸는데 잘 타고 깨졌고, 10월 9일 날은 인기 1위로 그때 인기 2위로 팔렸어도 제가 그냥 삭제 처리해드렸단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소아라 여왕의 실버 히어로를 27배짜리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바로 그 레이스였죠. 그 정도가 전부라고 봐요. 사실 직전 경주는 소캐스트 하나 빼고는 센 말이 없었어요. 아주 약한 편성에서 전개도 잘 풀렸던, 외곽선이 바짝 붙어들었던 그 내용인데, 그 정도 경주 내용으로 여기서 문세영이라서 인기 1위로 팔린다, 뭐 인정하기 어렵죠.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다고 보고 6번, 9번, 11번이 앞선에 갈 수 있다고 보고 팔리는데 여기서 선행이 가장 빠른 마표는 안쪽에 1번마 그리피스거든요. 1번마 그리피스가 직전에는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좀 땡기고 나왔어요. 좀 일부러 좀 기립 늑발 그러면서 뻑을 때리는 마필인데 이 그리피스라는 마필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가 6월 19일 경기를 보면 선행마 매각에 바짝 붙여가면서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고서 1300에서 아주 좋은 기록을 보였거든요. 그리피스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조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복병마들이 많아요. 2번마 샤인 클로버라는 마필도 9월 10일 경기에서 16배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 직전 경기는 뭐 제가 꺾었어요. 현장에서 의지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꺾었는데 요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200이기 때문에요. 뭐 되는 말이 복병마가 많이 있는데 자 강민이 여기서 고배당의 중심에 세울 마필은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제가 들어갈 때 그리고 빠질 때 정확하게 승부지를 밝혀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자 오늘은 가는 타이밍이에요. 오늘 가는 타이밍인데 가만 보면 지금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한 6위권 그렇게 밀려 있습니다. 6위권 7위권 여기서 들어오면 항구랍니다. 근데 강민이 볼 때 여기서 1200이기 때문에 여기선 돼요. 되는 말입니다. 이번 10경주는 복병마를 놓고 어차피 인기만 놓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복병마를 놓고 중배당에 때리고 중고배당까지 공략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상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승부 경주 배팅 강도 이빨 올려서 강하게 들어갑니다. 쉽게 저배당 깜빡이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진달래, 8번마 코리아 정상, 4번마 천지가, 10번마 대마지존, 12번 다이아삭스. 자 이렇게 5마리가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3마리는 안 봅니다. 3마리는 안 봅니다. 이번 경주에서 팔리는 인기 마필 중에 3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공략합니다. 6번마 진달래가요. 이게 선행 투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끌리는 악병만 제어가 되면 무식하게 뛰는 마필이에요. 8월 28일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고 그 페이스 그대로 마지막 끝걸음이 뭐 폭발하는 걸음을 보였어요. 직전 경주는 원래는 찬호가 기승 예정했는데 현장에서 현종이로 완전히 교체가 됐죠. 그러면서 그 부분도 강민은 조금 좀 불안하게 봤었고요. 이게 끌리는 악벽이 심해서 어떻게 1400을 뛸까 그걸 걱정을 했는데 웬걸요? 뭐 어마어마하게 뛰더라고요. 끌리는 악벽이 완벽하게 이제 제어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6번마 진달래. 자, 6번마 진달래는 여기서는 그냥 인정하고 갑니다. 6번마 진달래는 웬만하면 온다. 여기서는 당일 뭐 현장에서 특별하게 마필의 컨디션이 안 좋다라든가 뭐 현장에서 승부 내용 자체가 아주 좀 불안하게 확인된다거나 그게 아니고서는 6번마 진달래는 마지막 경주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후차권에서요. 이미 말씀드렸던 인기마들이 다 불안해요. 지금 다 불안 조건입니다. 후차권에서는 의외로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강민이 후차권에서 노리는 마필 딱 2마리 있습니다. 인기도를 보니까 인기도에서 한 7위권, 8위권 그렇게 밀려 있어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고 계속 안 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는 됩니다. 지금 인기마들이 다 불안해요. 앞선에 가는 인기마필들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중배당, 중고배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기둥 많은 6번마 진달래를 인정을 하고 후차권에서 깜빡이 아닙니다. 배당이 터지는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 두둑한 배당으로 압축 막건을 강하게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요경마가 편성이 재미가 있어요.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현장 승부지 또 현장 변수를 살펴드리면서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